의사가 알려주는 헤르페스 재발 억제의 모든 것, 과학적 근거와 실전 관리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완치할 수 있나요? 왜 자꾸 재발하나요?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재발 빈도를 9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많은 환자분들이 수년간 증상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과학적 원리와 실제 적용 가능한 관리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1형은 주로 구강 헤르페스를, 2형은 생식기 헤르페스를 일으키지만 최근에는 이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잠복기입니다. 초기 감염 후 바이러스는 신경절, 특히 3차 신경절이나 청골신경절에 숨어들어 평생 잠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면역 체계가 정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조건에서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일으킵니다. 재활성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다른 감염병은 세포 매개면역을 약화시킵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 생리주기, 임신 등 호르몬 변동이 있을 때 재발이 증가합니다. 셋째, 자외선 노출. 강한 햇빛은 구강 헤르페스의 주요 유발인자입니다. 넷째, 외상이나 수술. 해당 부위의 물리적 자극이 바이러스를 깨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집을 터뜨리는 행위. 물집 안에는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터뜨리면 주변 피부로 확산되고 손을 통해 눈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각막염은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두 번째, 자의적인 약물 중단. 항바이러스제는 처방된 기간만큼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단하면 바이러스 억제가 불완전해집니다. 세 번째, 과도한 국소 치료제 사용. 일부 환자분들이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연고를 사용하시는데 이는 2차 감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발 패턴 무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발 패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재발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효과가 입증된 것이 바로 L-라이신입니다. 라이신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복제 메커니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려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라이신은 구조적으로 아르기닌과 유사해 경쟁적으로 억제합니다. 1987년 그리퍼스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여러 임상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1000mg 이상의 라이신 보충 시 재발 빈도 유의미하게 감소. 재발 시 증상 지속 기간 단축, 병변의 중증도 감소. 다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있습니다. 라이신이 풍부한 식품들.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닭고기, 생선 특히 대구, 정어리, 달걀, 유제품 요거트, 치즈, 콩유두부 포함. 반대로 아르기닌이 많은 식품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초콜릿, 견과류 특히 호두, 땅콩, 씨알류, 젤라틴.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재발이 잦은 환자분들은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이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생활습관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면 위생. 수면 부족은 NK세포자 연살의 세포와 T세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성인 기준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중요하며 깊은 수면 단계에서 면역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세포 매개면역을 억제합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30분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자외선 차단. 구강 헤르페스 환자는 외출 시 SPF 30 이상의 립밤 사용을 권장합니다. 스키, 해변 등
자외선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 균형.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E는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연 결핍은 헤르페스 재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이러한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금지 및 금연. 알코올과 흡연은 모두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명확한 위험 인자입니다.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급성기 치료.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등 항바이러스제를 초기 72시간 이내 투여하면 증상 기간과 중증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억제요법. 연간 6회 이상 재발하는 환자에게는 매일 저용량 항바이러스제를 장기 복용하는 억제요법을 고려합니다. 이는 재발 빈도를 70-80% 감소시키며 타인에게 전파될 위험도 줄입니다. 다만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기능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체계적인 관리로 충분히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 이해하기, 라이신 아르기닌 균형 조절,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습관 유지, 필요시 적절한 약물 치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재발 패턴을 파악하며 담당 의사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헤르페스는 부끄러운 질환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올바른 정보로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